네, 이번 시간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액 감면이라는 용어를 어려워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법인세든 소득세든 나온 세금에 대해서 감면, 즉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걸 감면이라고 합니다. 뭐 50%면 50%, 100%면 100%, 10%면 10%, 일정 비율만큼 안 내게 해주겠다는 뜻이죠. 요즘 청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 중에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청년의 경우에는 아주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청년, 즉 청년이 아닌 나이가 더 넘는 경우에도 일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금 혜택입니다. 2018년 5월 29일에 한번 개정됐는데요. 그전에는 나이가 34세가 아니고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봤습니다. 이런 청년에 대해서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세금을 빼주고요. 그 외 지역,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이 1억이면 100%면 1억을 다 빼준다는 얘기고요. 50%면 5천만 원을 빼주겠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이 엄청난 혜택을 제가 방금 정의를 내리면서 군데군데 요건을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의를 내리면서 요건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중에 첫 번째는 창업을 해야 됩니다. 신규 창업 또는 최초 창업인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창업일을 법인 설립 등기일로 보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 창업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날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요건이 종전에 이 창업을 하기 전에 똑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내셨으면 이건 창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종전의 사업을 이어가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 전환하거나 폐업 전의 사업과 똑같은 종류를 다시 내거나 또는 기존 사업자에 확장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거는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창업 감면 요건 딴 거 다 따져서 해당되어서 감면을 막 50% 이렇게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기존에 이분은 동일한 업종으로 다른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요. 대표님들이 동일한 사업자로 냈는지 이런 거를 잘 따지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업 당시에 나이가 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분들은 만 34세 이하여야 됩니다. 물론 군복무 기간이 있었던 남자들의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차감해주니까 만 34세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개정된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자는 만 29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가 또 중요합니다.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내냐 외냐에 따라서 청년이면 감면율이 틀려지고 비청년이면 감면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은 당연히 서울특별시 포함이고요. 인천광역시 포함인데 공진군, 광화군 이렇게 몇몇 동이 제외가 됩니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남양주도 일정 부분만 해당되고요.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광명, 부천, 과천, 군포, 시흥도 일부 제외되고 이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이 어디냐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바뀌면 혜택이 더 좋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업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는 업종은 당연히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종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일반적인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니고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영상 오디오 제작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연구개발업, 뭐 전문 디자인업 다 등등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도소매업은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통신 판매업자의 도소매업만 해당이 됩니다. 통신 판매업자라고 하면 전자상거래업 얘기하는 거겠죠. 18년 5월 29일 이전에는 해당이 안 되셨는데 개정된 이후로는 해당이 되는 업종이 전자상거래업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용업도 18년 5월 29일 이후에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감면 이런데 음식점은 해당이 안 되는데 또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음식점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업종은 세법의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을 따져야 되고요. 거기에 세분류 기준
기준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건데요. 음식점 안에도 뭐 한식, 양식, 중식 이렇게 다 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런 세 분류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판단은 감면 업종이 되느냐도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업종 변경을 해서 음식점 A를 하다가 B로 옮겼을 때 창업으로 보느냐 마느냐도 이 세 분류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분류표에는 음식점업과 주점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점업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주점업 하위 개념 안에 커피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피점은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건이 좀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내가 예전에 다른 사업은 안 했는데 임대업을 했었어. 근데 이번에 제조업을 하나 내려고 해. 부동산 임대업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될까? 얘기하시는데 업종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창업에 해당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그다음에 타인의 사업장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던 제조업을 내가 그대로 승계한다. 동일 제품을 생산한다. 이건 창업의 개념이 아니겠죠. 그러니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계속 영위하다가 수도권 감면 억제권역 외에다가 내가 법인 사업자를 별도로 설립했고 개인하고 똑같은 업종인데 괜찮냐? 이거는 또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건들을 다 따지셔서 즉 창업의 개념에 해당이 되고 업종도 해당이 되고 나이도 해당이 되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지역도 다 따지고 해서 내가 요건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이런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시면 세금의 100%를 감면해 줍니다. 내에서 창업하시면 즉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시면 청년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렇다고 100%라고 해서 진짜 세금 0이네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시면 지원금 같은 걸 조금씩 받으시거나 크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이미 지원금 성격이라서 혜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또 세금 감면을 해주진 않습니다. 지원금은 영업의 수익으로서 일반적으로 매출로 보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해서 세금 계산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창업 감면을 해준다는 거는 이중 혜택이기 때문에 이 지원금 같은 영업의 수익에 대한 산출 세액 부분만큼은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100% 감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 34세 넘는다고 또 너무 괴로워하시지 마시고요. 창업에 해당되시고 업종도 해당되고 기타 등등 요건이 다 해당되는데 나이만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시면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 해당되는데 나이가 안 된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다. 이러면 감면은 제로입니다. 물론 비청년이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서 50% 감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성장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3년간 좀 더 높은 비율인 75%를 받고 2년간은 50%를 받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이 감면 혜택이 5년간 가능합니다. 무한정 계속 해주는 게 아니고 5년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창업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최저한세가 뭐지? 이러시는데 그냥 이 정도 이익이 나오면 이 정도 세금은 내야 된다. 네가 아무리 공제나 감면 세금 혜택이 많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내야 된다 하는 게 최저한세입니다. 이 최저한세에 걸리는 대상이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청년이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서 100% 감면 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100% 외에는 다 최저한세 대상이 되니까 최저한세 걸리게 된다면 전체 다 감면을 못 받고 일부만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감면 10%에서 30% 이렇게 받는 중소기업 감면하고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용중대 세액공제와는 중복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지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나 각종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못 생각했다가 중복 적용 안 되는 걸 다 받아버리시면 나중에 다시 세금을 토해내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좋은 혜택을 판단해서 내가 해당되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청 절차는 딱히 따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세액 감면 신청서를 같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히 따로 넣는 게 아니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그때 세액 감면 신청서를 넣어서 감면을 50%나 100%, 75%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챙겨서 법인세나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